이제 마지막 사례 발표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천안에서 오셨습니다. 천안의 시골 마을에서 3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사회적 경제와 만남, 연대 협력 실천하고 계시는 단빛교회 정운영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사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온 정훈영입니다. 그 대구분 말투 들으시다가 충청도에서 온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좀 편안하실 겁니다. 과분한 마음으로 여기 왔고요. 사실 지역에서 그냥 소박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인데 또 이렇게 사례 발표까지 하게 하셨는데요. 아무튼 지역에서 한 작은 일이 우리 또 전체 교회에 조금이라도 하나의 비유가 되고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저희 역사 소개하면서 그냥 저희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34년 그곳에 있었는데요. 사실 그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역사의 이제 주제는 섭리와 은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을 눈여겨보는 것이 또 저희들이 더 희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저렇게 농촌 지역이었고요. 축사 수리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제 아이들과 또 교회로 모이면서 또 이제 그 마을 분들의 권유로 농사도 하게 되고 중간에 또 이렇게 쓰던 축사교회도 철거되고 했던 과정이 조금 앞에 10여 년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땅을 사게 됐는데 사실 이 땅은 약속의 상징이지만 또 고난의 시작입니다. 땅이 생기면 사실 기적같이 받은 선물이지만 그 위에서 이제 도구, 그 땅 위에 그려진 그림 이걸 위한 도구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 허물어지고 토담집부터 지어서 예배당 또 주택으로 쓰게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도화지가 있어서 그 위에 뭔가 그리는 것처럼 이제 그냥 뭔가 희미하게 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하나씩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짓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아동들도 돌보고 또 공동체적인 어떤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응답하면서 사는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도원적인 생활영성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디아코니아 가족 공동체 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를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이 생기고 집을 짓게 되는데 이제 한옥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한옥 예배당 짓는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가 해왔던 사역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일단 농사 짓게 된 일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마을 노인들이 젊은 전도사가 살 길이 막막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농가 밭을 내주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라고 한 그런 배려가 이제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적 경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한 자리에서 계속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땅은 아무튼 참 그렇게 붙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살면서 농사하면서 이제 창조, 또 생명, 노동이라는 이런 영적 가치들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게 됐고요. 또 그 저희들이 뭐 중간에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 셋이 있었고 또 주변에도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홈스쿨 하면서 이제 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기의 선교 과정이나 또 집 짓는 이야기 담긴 단비교회 이야기 주간도 있었고요. 앞에 나오니까 더워서 제가 이거 좀 벗어야 얘기가 저희가 그렇게 지내면서 2015년도에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사회에 어쨌든 담을 쌓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역의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농업적인 이런 일들에 함께 참여하면서 근데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필요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응답한 모양새라고 할까요? 어쨌든 교회가 마음을 열면 또 사회에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설립된 이 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 마을 돌봄 또 이제 시설 돌봄 이런 여러 가지 어른들 돌보는 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이제 다시 땅을 또 주시는데 또 이것도 기적처럼 주셨고요. 그 위에 또 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아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적으로 이제 경청의 집 또 단비 커먼즈 프로젝트를 이 터와 또 그동안의 시설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림 몇 장 보여드리면 네. 사진으로 보면 더 이쁘네요. 네. 교회 정경이고요. 또 이렇게 10년 동안 지은 집입니다. 명석한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기와의 색들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기와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데 하나씩 칠했거든요. 한 장 한 장 페인트를 하는데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한 10,000여 장 정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공간도 있고요. 또 뭐 그림이 전시된 공간도 있고 주방, 다락방, 뭐 도서실 이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촌 작은 규모의 교회에는 좀 잘 걸맞지 않는 좀 어쩌면 무모하게 시도된 건물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다고 생각하고 꿈을 담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건물은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고요. 이제 어르신들 저렇게 이제 모이고 계시고 또 방문하는 아이들도 가서 어른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실 때 이제 외부 환경과 연결해서 개방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한 70여 명 저희가 그 면 단위에서 돌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동 모습들이고요. 뭐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텃밭에 이렇게 나오셔서 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마을마다 찾아가서 뭐 활동한 거 전시하고 어른들 같이 구경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이들 오면 이렇게 노동을 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오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만나고 생태 농사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동체 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지를 이제 이렇게 그려본 그림입니다. 여기 이렇게 처음에는 뭐 집도 절도 없었던 처지였는데 땅을 사게 되고 주택 짓고 교회 짓고 센터 짓고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땅들도 이제 몇 해 전부터 해서 이제 마을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하나씩 더 이상 농사를 지을 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마다 또 기적같이 함께할 분이 나타나셔서 땅들이 구입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이렇게 좀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그 바깥에 저희가 농사 짓고 있는 땅들도 저희 보고 자꾸 사라는데 걱정입니다. 뭐 하라는 걸 제가 거절을 못하고 항상 수용하는 입장이라 어쨌든 농지의 고유한 목적 이런 걸 계속 유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또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 필요한 또 이렇게 기반이 될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 담비 커먼즈 한번 해보라고 자꾸 누가 꼬이셔가지고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소유 재능을 공유하고 또 민주적으로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하게 경제 활동도 하고 그 안에서 연대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거를 커먼즈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한 농촌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역량도 여러 면에서 쌓여온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뭐 목회하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거가 저희 또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공동체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또 관리하고 지역과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단비 커먼즈 활동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분류하면 이제 네 가지로 좀 나눠져서 그래서 우리 하던 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하자 해서 이제 심과 영성, 돌봄, 생태농업,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과 영성 커먼즈는 이제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할 일인데 뭐 예배와 또 이제 피정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돌봄 커먼즈는 현재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돌봄 활동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공동체 주택, 공동체 주택은 단계적으로 이제 자립기에 있는 분들, 또 간병기에 있는 분들, 임종기에 있는 분들까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기능이 되면 좋겠다 싶고, 네, 요즘엔 또 자꾸 옆에서 또 의료 사업 이런 거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고 막 그래서 종종 생각이 나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농업 커먼즈에서는 이제 아무튼 저희들이 농지가 있고 또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농사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농업, 복지와 농업의 결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령자들도 자주 오셔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드시고 이런 일들 계속 하고 있고요. 도시교회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농산물 나누고 노동도 나누고 이런 거 여러 가지들 생명농업 커먼즈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이제 문화예술 커먼즈는 저희가 이제 종종 그 음악회도 하고 예배당을 통해서 전시회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것들 이어가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강좌도 하면서 지역 사회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최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주택 저희가 공동체 그가 되기 위해서 한 어느 단계에 가면 집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좀 특색이 있다면 이제 돌봄과 결합해서 기왕 하고 있는 돌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봄과 결합해서 공동체 주택을 지을 계획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물론 뭐 꼭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만 오시는 개념은 아니겠고요. 예. 다양한 분들이 이제 뜻을 같이 하면서 모여서 이렇게 뭔가 기쁨이 있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뭐 2인 가구, 1인 가구, 또 게스트하우스, 돌봄, 공유 공간 뭐 이런 개념으로 여느 공동체 주택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비 커먼즈 정신이 있고 규약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의하고 또 일정한 출자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저는 그냥 앞서서 너무 정리들을 다들 잘해 주셔가지고요. 이 사회적 경제를 제가 꼭 저희가 이 용어를 써가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게도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복음 정신으로 우리 시대 이웃을 만나기 위한 교회의 출복이다. 이렇게 아이고 참 예.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는 하루에도 옷을 몇 번씩 갈아입거든요. 아침에 이제
예배당 갔다 와야 되니까 그때 다르고, 또 아침 먹고 일터로 가야 되니까 또 그때 옷이 달라야 되고, 또 회의가 있거나 누구 찾아오면은 그때 옷을 또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옷 갈아입는 게 힘듭니다. 그 적절한 옷이 항상 고민인데, 그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있는 옷들, 예배 때 입는 복장 아니고는 다른 옷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옷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음 이해인데,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그 통찰이랄까요? 이런 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교회에서 깨우침을 주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세계 속에 이렇게 교육을 들을 때 보면 더 선명하게 담긴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복음이 이게 좀 생동감 있게 전해져야 되는데, 요즘 뭐 이런 자료 하나도 그렇고 모든 그 미디어들이며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그런 게 같은 내용이라도 정말 효과 있게 전달되고 그러는 것처럼, 이 복음의 스토리텔링화가 좀 필요한데, 이것이 사회적 경제에 만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저희가 사실 이 강도 만난 이웃들이 주위에 많은데, 사실은 그들을 좀 치료하고 또 실어 나르고 또 뭔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그런 대비를 충분히 안 하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용어 많이 쓰면서 그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어쩌면은 그냥 우리들 입에서가 아니라 사실 이웃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들려오는 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바벨탑 안에서 쓰는 언어와 같이 우리가 뭔가 세상을 그렇게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사회적 경제가 그렇게 또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 조직 한계와 가능성 이런 것들은 너무 잘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뭐 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좀 부족한 부분들 몇 가지 했지만, 한 가지 더 좀 추가하자면, 이 일하는 것과 노동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생각, 교회가요. 그래서 참 이 몸으로 복음을 익힐 기회들이 너무 없는 거, 이런 한계가 참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쪽에 이렇게 청년들이 자주 와서 농촌 체험도 하고 일선 돕기도 하고 뭐 집도 짓는 것도 같이 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쨌든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경험하는 게 엄청 아무튼 본인들에게 그런 아주 좋다는 느낌을 받고, 뭔가 도시에서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하는 고백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흙 속에서 놀면서 뛰어놀고 막 이런 것도 물론이고, 근데 사실 그 이전만 해도 그 도시교회하고 농촌교회가 더 많이 연결이 돼 있었었고, 그렇게 이제 땀 흘리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참 그런 경우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 우리 교회에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너무 크고, 그걸 참 뭐 신학적으로도 많이 정리된 부분이겠고 한데, 몸으로 복음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도 저희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목회와 이 사회적 경제의 공통 요소들, 이걸 더 확인하고 또 교육하는 일이 많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교회 조직도 새롭게 구성해서 정말 이웃사랑이라는 게 어쨌든 그분들과
그분들의 필요에 동기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재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커먼즈하고 사회적 경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교회의 복음적 핵심으로 사회적 부름에 응답하는 공유 공동체다. 저는 항상 교회의 문턱이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는 편입니다. 교회에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참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이 없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도 같은데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이나 뭐 초대교회들 이런 것들 이제 볼 때 문턱이 없었던 건 분명히 아닌데 이런 어떤 목적을 좀 제시하고 그에 걸맞게 이렇게 교우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사회적 선교 영역에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교인이고 또 경제적인 기여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회원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아무튼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남는 교인은 또 물질과 함께 마음이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자원을 굳이 생각하자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냐 했을 때 이제 교회 내에 있는 핵심 자원들이 기본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그 사회적 자원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들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죠. 이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폐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시작했는데 그 경험에서 봤을 때 사실은 보통 그런 일 자꾸 안 믿는 분들하고 뭐 합세해서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떤 뭔가 정체성을 잃거나 막 이런 우려들 하고 뭐 해보니까 뭐가 어려워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러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준비돼 있으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있고 더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뭔가 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누구하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해도 사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희 안에서 어떤 자신감들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선교에 대해서도 이웃의 요청에 계속해서 뭔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응답하고자 하는 자세 또 어떤 때는 뭐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마음을 열고 뜻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찾아오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사역을 융합해서 이제는 그 예배 공동체는 좀 더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기타 법인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는 융합적으로 이 복음의 경계를 더 넓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현재 있는 조직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직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업들 이런 것들을 법인화하는 일들이 계속 되겠다 싶은데요. 이제 모법인이 있어서 교회의 헌신자들 중심의 어떤 기획이나 이게 기능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법인격을 갖춰서 법인격을 갖추게 되면 어쨌든 주체들이 더 선명하게 좀 키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더 안정적이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마다 어떤 은사, 이 달란트의 다양성들이 또 발휘가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뭐 복음의 사이와 좀 엉성한 그림입니다만 그 세 가지 요소를 주체, 자원, 이웃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주체는 동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복음적 동기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이제 핵심적으로 그 동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겠다 싶고요. 사실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저희 같은 농촌에서는 더더욱이나 참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들이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일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그 행여나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주체를 가족 기업처럼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법이겠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그 장점은 저희는 기본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 가치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치와 기술을 이렇게 융합해서 그 역량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발적 헌신이나 또 사회협력 자원이나 정부 정책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으로 가지는데 자원은 신뢰에서 오지 않나 싶습니다.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쨌든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이웃 경제 문제일 텐데 어쨌든 이웃을 어쨌든 복음 이 경제 문제에 이것을 복음의 테두리 안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이웃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경제와 분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복음이 이렇게 사회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단비 커먼지의 접근법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일단 저희 공동체 커먼지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요거는 그냥 유념을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하늘나라는 품앗이와 같다. 뭔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교회가 처음 이제 제가 혼자 들어갔을 때에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열심히 가서 이제 노력 봉사를 무상으로 노인 어르신들 일을 도와주니까 그분들이 갚을 길이 없다고 돈을 줘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품앗이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이런 것이 곧 이웃이고 그런 정서가 정말 강하게 농촌에 있었죠. 이 노동의 가치를 저희가 존중하고 어떤 표현을 따왔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 말씀처럼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함께 땀 흘리고 또 수고하고 하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다짐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튼 지금까지 그 단비교회가
이렇게 형성된 그 핵심적인 뭐 내용이랄까요? 그 원인 이런 걸 살펴보면 밥을 자주 나눠 먹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농사하면서도 계속 같이 밥을 먹고, 아무튼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와서 옆에 있으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요. 집 짓기, 밥 짓기라는 말을 어른들이 하시던데요. 집 짓는 일은 곧 밥 짓기. 그러니까 그만큼의 밥 짓는 수고 그거가 있어야만 집이 지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집을 지어왔기 때문에 아주 밥이 없으면은 안 되는. 저희들은 그래서 어쨌든 초대하고 그 밥상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그 풍성함을 같이 나누는 모양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골에 계신 분, 사셨던 분들은 누가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또 거절을 못하고 잘 오세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어른들도 오시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또 그냥 오지 않고 헌금을 가져오세요. 예, 이렇게 그 여름에 노인 경로잔치나 또 겨울에 성탄절 무렵에 이렇게 다 오시라고 하면은 꼭 봉투에다 헌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의를 표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서로 밥상에 앉는 이들을 소중하고 또 존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유 공동체의 꿈이 있습니다. 어쨌든 호혜 공동체. 자꾸만 이제 이 집에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참 이런 더 필요한 정신이겠다 싶고요. 이제 희년 정신을 더욱 살려내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학을 한 가지 잡으면 이제 공간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미학을 공간에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름답고 또 집도 아름답고 또 거기 사는 일이 아름답고, 이렇게 모든 여러 영역에서 이 건강에 오면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참 예술적이다. 또는 환대하는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 이 공간, 저희가 사는 터전에서 이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또 새로 하나 만들고자 이번에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런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에게 참 최적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비영리 공공성 유지하고 지속성 있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교회의 정신과 너무 잘 맞고 이렇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재정, 인력, 거기에다가 지역사회, 지자체, 정부 자원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더 이제 사역을 확장할 수 있겠다 싶고요. 교회 조직들 또 선교단체 이런 조직들도 법인화가 되면 이런 좀 패러다임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